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고 얘기하면 되나요? 여기인가요? 아무 때나? 자유롭게 네.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찾으셨네요. 네. 4개월 만인데,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창업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회사를 그때 당시에도 퇴사를 했지. 삼성전자를 퇴사를 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예전에 충성 구독자들도 있고 해서, 좀 근황이 궁금할 것 같아요. 대략적인 근황 좀. 퇴사한 이후에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열릴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준비한 것들도 많고, 현재도 적립 적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성과가 어때요? 그 국가 R&D 펀딩을 지원했을 때 뭐 수혜를 받았던 성과, 뭐 몇 건이라든지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거는 좀 너무 디테일한 내용. 왜냐하면 구독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한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제가 평균적인 수준을 좀 물을게요. 네. 창업을 하고 나서 반년 안에 여러 가지 국가 R&D가 있을 텐데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쪽에서 지원했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한 몇 억 정도는 펀딩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정말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이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R&D나 어떤 기술 개발 쪽이 일단 국가적으로는 많이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면 충분히 이제 억대로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자영업, 뭐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물론 그쪽도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R&D 쪽 기술 개발 쪽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서 되도록 창업하신다면 이제 기술 개발 쪽 R&D가 엮여 있고 아니면 최대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 매출을 예를 들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수출이 나올 만한 아이템 그런 것들 기술로 이제 그거를 뚫어내야 되는 그런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염두를 해주시고 창업을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네, 하시면 저도 좋겠네요. 이제 창업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여러 명 있는 것보다 정말 극소수의 굉장히 자기 동기부여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도 좋고 보상도 훨씬 많다라는 것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현재 4개월, 5개월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기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또는 좀 후회가 된다. 대기업 퇴사한 건 전혀 후회가 안 되고요. 네, 저는 지금도 너무 제 선택을 잘한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개발적인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모두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하면 사실 이게 이제 남자라는 동물이 사실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뭐 해봤자 용돈을 뭐 진짜 많이 써도 맨날 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시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돈 쓸 시간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처자식에 더 다 돈 이제 쓰는 걸로 줘버리면 사실 실제로 드는 생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뭐 그 최소 생활비만 충족이 되고 하면 그 미래에 지금 회사가 만약에 잘 되면 이건 뭐 몇억 버는 게 아니고 이제 수십억 이런 단위로 이제 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뭐 몇백 덜 벌고 뭐 좀 덜 쓰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업에 다닐 때 이제 경제적 말고 이제 어떤 전공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 기술 이제 R&D 이런 이제 자기 개발이나 어떤 제 전공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도 대기업에 다닐 때는 딱 제가 했던 부분만 좀 자기 분야에만 갇혀서 좀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나와서 이제 해보니까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박사했던 그 하나의 세부 전공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제 각종 이제 고객이 원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되고 그게 문제없이 모든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계속 설계도 되고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같이 개발하다 보니 훨씬 더 전공적인 부분에 역량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서 나온 어떤 그런 실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결국엔 다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 절벽 아래 떨어지기 직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자기 개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느새 만능인이 되어 있는 거지.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네.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초야의 어떤 숨겨진 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미팅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분들하고 협업도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대기업에 있어서 만났던 분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오래 계신 분들도 되게 존경할 만하지만, 창업을 도전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오셔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기 성장이고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3년, 5년 이렇게 보던데, 5년 이상 개인이 아니고 이제 법인이나 이런 사업체를 운영해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요새 경기 힘들다, 다 그런 말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이미, 네, 뭐 충분히 벌 만큼 벌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 쟁취하고 있다.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체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각종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제하고도 자기가 5년 동안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고 영위하고 있다는 건 자기도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5년 동안 이상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다는 거는 그분은 이미 거의 반성공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전에 출연하셨을 때 네네. 본인의 플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그 플랜대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잘 가고 있어서 네. 오히려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제 생각보다는 더 쟁취 속도도 빠르고, 네, 자금적인 측면도 지금 네, 더 빠르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잘 풀리고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향후 1년간 네.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뭘 달성하고 싶다.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1년 내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한 대라도 팔아보는 거. 그게 이제 1년 내에 가장 챌린지한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 한 대를 판 이후부터는 이게 시장에 어떤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그게 계속 팔려 나가면 이제 네, 개선해서 계속 시장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향후 1년이라면 그 다음은 더 많이 판다. 그 다음은 네, 그렇죠. 뭐 매출처를 계속 다변화해가지고 네, 다 뿌리는 거죠, 뭐. 그럼 지금이 지금 2025년 12월인데 2026년 12월, 그러니까 1년 뒤에 본인의 회사 규모, 뭐 인력을 치면 현재는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까지 될 것 같다. 인력으로 치면 모르겠어요. 최대 한 5명이 될 것 같고 매출 목표가 보통 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매출을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매출 얼마이냐. 뭐. 딱 그거 보면 사이즈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자기들이 다 이제 사업체를 꾸려봤으니까 매출 얼마 하고 인력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매출 얼마면 인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고 뭐 자기는 어느 정도 들고 가겠구나. 뭐 매출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잡으면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억이구나.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그거는 최대치. 네, 최대치. 5억이 쉽지 않은 숫자인 거는 사업하시는 분도 알 것 같고, 어쨌든 간 잘 되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거진 반년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건 좀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 버틀렉. 버틀렉, 네. 근데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제 전공 분야와도 좀 다른 부분, 잘 몰랐던 부분이 그나마 제일 바틀렉이긴 하죠. 제가 제품을 전체를 총괄하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하드웨어 쪽에 좀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펌웨어 쪽이 조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네, 혼자서 또 하다 보니 이게 한계점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요즘 제가 좀 약간 간과했던 부분은 퇴사할 때 요새 챗GPT 있는데 뭐 코딩은 그냥 다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 나오긴 했는데 물론 그 6개월 전부터 좀 준비는 챗GPT로 좀 많이 해보니까 상당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막상 실제로 제품 레벨에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죠. 그 부분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학교에서 연구 개발한 그 결과물에서 그것 노력 대비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상용화까지. 네. 이게 인증 테스트하고 마케팅 뚫어서 판매하는 데까지 인터페이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기면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그런 기술 개발은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신뢰성 테스트까지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상용화 수준을 이쁘게까지 만드는 것도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내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펀더멘털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0% 그리고 판매까지 갔다 100%까지 한다면 몇 퍼센트에 와 있어요? 현재 위치가 현재 위치 한 25%, 3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위치. 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갈 길이 조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요. 아직 1년 남았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긍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 그렇더라고요.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력의 인성 관련돼서 강조를 하셨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결국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 같이 창업한 그 같은 창업자는 조금 나보다 덜 일해. 근데 같이 돈을 받고 있어. 이런 불평등의 느끼면 안 된단 말이지. 보통 창업해가지고 동업하면 다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넌 왜 좀 시험시험해? 넌 돈 더 많이 받는데 왜 그래? 약간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 같은 공동 창업자라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은,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들고 갈 게 아직 없잖아요. 뭐 매출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자본금 이제 모아서 이제 할 건데, 자기 자본으로 까먹는 건데, 벌어서 그 다음에 나눠 가질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나중에 만약 많이 벌어가지고, 누가 많이 가져가냐. 똑같이 가져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일 안 하면 자기 돈 까먹는 건데, 그 사람, 지금은 그런 갈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많이 이제 매출이 나고, 많이 벌 때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그 말씀드린 이유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할 때도 약간 이런 잡음이 있었다고 들었고, 공동 창업해서 성공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말 많이 벌었을 때 더 가져가냐 마느냐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뭐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내년에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뽑아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동업자를 뽑아야 될 건데 대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나 뭐 그냥 일반적인 루틴의 삶에 질려서 그런 좀 챌린징한 삶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스타트업에 가서 좀 더 펼쳐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 그럼 그분들한테 스카우트를 하거나 같이 함께 일을 해야 할 텐데, 최병국 대표가 봤을 때의 1, 2, 3순위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아직은 창업은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을 저의 동업자 레벨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과의 이미 이제 그 전부터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강점을 알고 있고 어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 1, 2년 정도는 같이 일해보는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동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받는 거는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왔다거나 뭐 저를 뭐 영상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영상을 보고 막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저 동업하겠다는 거는 저는 갸우뚱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난 열심히 대기업 다니고 있어. 근데 너무 일상적인 루틴과 그냥 그 직장 문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거에 질려가지고 난 창업해보고 싶어. 창업해서 내가 내 스스로 하고 내가 내 거 챙기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준비할 게 정말 저번에 들은 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나와서 또 알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아서 아무리 자기가 나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나와서 또 이게 맞아보고 네, 배우는 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어쨌든 그래도 다들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어떤 기술적인 이제 역량 내에서 뭔가 이제 최소한의 뭔가를 검증해보고 그걸로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로라도 명확하게 검증까지 다 한 채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주말이라도 교수님, 지인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개인 연구실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 좀 연줄이 있으면 그쪽에 주말에다 계속 출근을 해서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최소한 기능 구현을 보고 확실히 검증해보고 그 아이템으로 이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본인의 인생이나 본인이 열심히 벌어다 놓은 큰 돈을 생각보다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푼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고 조심스럽게 쓰는데 자기 큰 돈을 되게 쉽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일하면서 그냥 창업이나 해볼까? 이거 하면 괜찮겠지라고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 정도면 창업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자만 내면은 바로 팔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와야 창업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그게 제일 안전하고, 네, 그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부분은.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고,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C랩이나 삼성에서 창업을 하라고, 이제 장려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 기간 있다가 다시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말 대기업이 싫고 그런데 좀 밖에서 뭘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면 좋죠.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2, 3년 정도만 되면은 이런 고민을 분명 한단 말이야. 나도 그랬고, 이대로 계속 다녀야 되나?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직을 동업종으로 이직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카우트에서 중소기업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표님은 창업을 선택했단 말이지. 대기업에 다니시는 그렇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다면? 저는 대기업 열심히 다니시고 최대한 정년까지 다니시고 그게 제일 인생 편하게 사시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굳이 밖에 나와서 정글 같은 곳에서 이 물고 뜯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온실속 화초 느낌, 본인들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랬고, 밖에 나와서 이게 자칫하면 사기당하고 이런 쉽게 생각해가지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 플랜을 돌아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게 네,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기업 퇴사하고 난 뒤의 삶. 유튜버를 위해 대기업을 퇴사하다. 근데 억울 아닌가요, 그거? 뭐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류의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나는 안정적인 대기업 뭐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뭐뭐를 도전했다 라고 하는 유튜브를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백업 플랜을 가지고 창업을 했거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대표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네, 분명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민감한 주제라서 참 없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최병국 대표님, 최병국 박사님 오랜만에 모시고 네. 했는데 생각보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제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국 박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